손만 들어가다 보면 케이크를 그냥 관통하겠죠? 케이크를 찔러. 일단 내 손으로 케이크를 찔렀네? 그럼 케이크는 아파. 찌르고 나온 내 손에는 크림이 묻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케이크는 내가 사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알바생 분께서. 이 상황이 되면은 모두가 힘들어져요. 안녕하세요, 뚜레쥬르 꼬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케이크를 좀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그럼 왜 찍냐? 우리는 생각보다 케이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케이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게 빵집에서 일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케이크에 대해서. 물론 알바생들도 몰라요. 이거는 저희가 케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제과제빵을 배우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사실상 케이크를 그렇게 많이 즐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크게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매우 많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케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제과제빵에서 분류하듯이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자는 게 아니고요. 빵집에서 일할 때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면 편리한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뚜레쥬르에서는 크게 케이크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 생크림 케이크, 두 번째 버터 케이크, 세 번째 무스 케이크, 이렇게 세 가지로만 오늘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떤 케이크를 딱 마주했을 때 이 케이크이 생크림 케이크인지 버터 케이크인지 무스 케이크인지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케이크 각각의 특징, 그 차이점, 구별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생크림 케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케이크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케이크를 잘라보면 단면을 확인해 봤을 때 카스테라 빵 같은 부분이 있고 크림이 있고 빵이 있고 크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겉부분은 이제 크림으로 다 뒤덮여 있고 과일 장식이 있다든지 초콜릿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케이크를 보통 생크림 케이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마 여러분들께서 다른 케이크를 상상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케이크 진짜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얀색 케이크인데 위에 과일 장식돼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케이크를 생크림 케이크, 보통의 생크림 케이크라고 불러요. 이제 생크림 케이크가 어떻게 생긴 케이크인지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구분하는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크림 케이크는 매장에서 거의 다 생산을 해요. 거의 다 제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유통기한이 케이크에 없습니다. 뒤에를 보셔도 판 어디에도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 표시가 안 돼 있고 매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케이크 받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케이크 받침과 케이크 박스, 이거는 호수별로,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호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거 밑에 한번 볼까요? 보이시려나? 여기 1호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면은 1호 사이즈 케이크는 1호 받침에다가 이제 생산을 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면 물론 이 케이크는 1호 박스에 담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해진 받침 박스가 있는 게 아니고 호수만 맞춰서 생산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크림 케이크는 보통 이렇게 하얀색이고 과일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생크림 케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유통기한이 케이크 받침에 있는지 없는지 봤을 때 없으면 생크림 케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버터 케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크림 케이크에는 빵 위에 생크림이 들어갔잖아요. 버터 케이크는 버터크림이 들어갑니다. 그게 버터 케이크와 생크림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생크림 케이크는 아까 뭐 하얀색 케이크에 과일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버터 케이크는 뭐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노란색 뭐 여러가지 이런 색깔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생크림 케이크하고는 다르게 색깔을 띠고 있죠. 이건 블루베리 케이크인데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버터 케이크 중에는 초코 케이크 비중이 좀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코파이 표면 아시죠? 그 코팅된 초콜릿, 예를 들면 뭐 요런 식으로 코팅된 초코, 이런 거 다 버터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상품처럼 이런 캐릭터 케이크들도 대부분 다 버터 케이크에 들어갑니다. 생크림 케이크랑 비교해서 버터 케이크가 가장 다른데요. 그럼 생크림 케이크와 버터 케이크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이크에 유통기한이 없다고 했죠. 근데 버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받침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버터 케이크와 생크림 케이크의 또 차이는, 아까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밑면에 이렇게 호수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버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뭐 글씨가 많이 보이시죠? 뭐 상품명이나 이제 뭐 영양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생크림 케이크에는 과일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버터 케이크에는 과일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크림 케이크랑 버터 케이크랑 또 다른 점은, 생크림 케이크는 아까 말했다시피 매장에서 제조를 하고, 버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으로 이제 배송 차량을 통해서 입고가 되면 이제 풀어서 진열해서 바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어떻게 오느냐, 짜잔, 이렇게 박스까지 완벽하게 포장이 다 되어서 배송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스만 맞추는 게 아니고 각각에 맞는 박스 받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케이크 이름도 다 정해져 있고 박스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박스에서 케이크 나오는 장면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케이크 박스를 엽니다. 그러면 케이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케이크를 만질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만져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케이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조심스럽게 쇼케이스에 진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상품도 보시면 버터 케이크이기 때문에 여기 유통기한 있고요. 밑면에 제품 정보 다 적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케이크의 신선함을 위해서 빨리 진열하고 올게요. 세 번째로 무스 케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스 케이크는 뭐랄까, 그 빵의 비중이 좀 적고요. 빵의 비중이 적어진 대신 그 부분에 뭐 크림치즈라던가 뭐 무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해가지고 느낌은 어떠냐면 좀 부드럽거나 아니면 꾸덕하거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고구마 케이크, 치즈 케이크, 뭐 티라미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생크림 케이크는 매장에서 생산을 하고 버터 케이크는 완제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스 케이크는 이 특징들에서 가장 좀 애매모호한 그런 케이크예요. 애매모호해. 왜 그러냐면 반 제조 상태로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매장에서 해서 생산을 하고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이렇기 때문에 애매해요. 이렇게 반 제조 상태로 들어오지만 어쨌든 매장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크림 케이크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크 받침, 케이크 박스를 호수에 맞춰서 그냥 매장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없겠죠? 그리고 과일 같은 부분은 매장마다 생산 기사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케이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 케이크랑 티라미수 케이크를 반반 섞어 놓은 케이크입니다. 짠! 이쪽 어두운 부분은 티라미수 케이크이고요. 이 노란색 부분은 고구마 케이크예요. 이 케이크도 보시면은 아까 생크림 케이크와 동일하게 유통기한 없고요. 케이크 밑면에 보시면 뭐 제품 정보 같은 거 하나도 없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케이크를 설명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케이크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케이크 사이즈는 1호부터 6호까지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 매장은 5호까지 운영 중입니다. 근데 케이크 받침을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제일 작은 사이즈 1호, 그 다음 사이즈가 2호, 그 다음이 3호, 이런 식으로 숫자가 클수록 케이크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럼 이거는 4호겠죠? 4호, 마지막은 5호. 케이크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 박스도 보시면 제일 작은 사이즈가 1호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2호, 그 다음은 3호, 그 다음은 4호, 이렇게 5호. 숫자가 클수록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럼 1호 사이즈 케이크는 1호 받침에 케이크를 생산하고 케이크 있다고 가정을 하고, 케이크 박스는 그럼 1호를 써야겠죠? 1호를 가져다가 이렇게 펴서 접고 올리고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케이크를 이렇게 넣어주고 동일하게 접고 이렇게 포장하고 손잡이는 이렇게 세워주면 완성입니다. 아, 그리고 버터 케이크 박스 정리하는 방법 꿀팁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 부분은 웬만한 매장에서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알바생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보통 카운터 근처에 이렇게 버터 케이크 박스를 접어서 모아놓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냥 접어놓냐? 그게 아닙니다. 예, 손님께서 어떤 케이크를 고르시게 되면은 그 버터 케이크는 맞는 박스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케이크 박스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러브 블루베리, 뭐 쇼콜라게또, 러브 스트로베리 케이크,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은 편하겠어요? 지금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이름표가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할 때 그렇게 해놓으면 손님 포장해 드릴 때 찾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위트러브다. 스위트러브를 딱 찾아서 이것만 꺼내서 포장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서로 편할 거예요. 꿀팁. 마지막으로 알바생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다룰 때는 항상 좀 조심조심 달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케이크 아픕니다. 본인도 아프고 케이크도 아프고 막 다 아파요. 사장님도 아프고 손님도 아프고. 보통 케이크를 다룰 때 조심성이 없어요. 처음 일할 때는 모르거든. 이걸 왜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알바를 시작하면 케이크 하나씩은 해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케이크 생산이 다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쇼케이스에 가져다가 진열을 합니다. 진열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쇼케이스 문을 열고 케이크를 여기 2층에다가 예를 들어서 진열을 한다고 봅시다. 2층에 진열하는 거 좋은데 좀 조심스럽게 진열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3층 있죠. 3층 지붕에 천장에 케이크를 갖다 부딪혀요. 그러면 케이크 망가지죠. 그럼 쇼케이스에 다 묻겠죠. 그러고 사장님은 화가 나고 알바생은 주눅이 들고 이런 상황이 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꺼낼 때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으면 천장에 다 긁고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크 다 망가지고요. 쇼케이스 다 닦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사고 치는 부분이 진열까지는 잘했어. 진열까지는 안전하게 잘했는데 이제 케이크 이름표를 달아야 되잖아요. 네임택이라고 하는데 네임택으로 케이크를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케이크 네임택을 꽂는데 떨어뜨려서 아래층에 있는 1층에 있는 케이크에 꽂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좀 다르게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사장님이 마음이 아프고 알바생분 마음이 아프고 케이크 아플 수 있어요. 추가로 손님도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포장입니다. 진열도 잘했고 손님이 컨택을 했어요. 손님이 이 케이크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케이크를 잘 꺼냈어. 꺼내기까지 잘했고 카운터로 잘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고 케이크 박스를 열심히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고 이제 케이크를 넣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주로 하냐면 급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근데 좀 천천히 넣어야 돼요. 근데 급하게 넣다 보면 이게 박스와 받침 어딘가에서 걸리기가 하거든요. 가끔 걸리는데 걸리게 되면 케이크는 안 들어가고 내 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손만 들어가다 보면 케이크를 그냥 관통하겠죠? 케이크를 찔러. 그럼 여기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 손으로 케이크를 찔렀네? 그럼 케이크는 아파. 케이크는 아프고 찌르고 나온 내 손에는 크림이 묻어 있겠죠? 그럼 얼마나 민망해. 내 앞에 손님이 있거든. 그럼 손님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케이크는 로스가 났고 손님한테 판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겠어요? 다섯 번째, 그러다 보면은 이 케이크는 내가 사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알바생분께서 모두가 이 상황이 되면은 모두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케이크를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저 포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넣고 양쪽을 덮은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케이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